자, 모닝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닝. 어라, 반갑습니다. 주말 마지막 날인데, 네, 회사에서 일하다 왔어요. 그래서 시작 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저 약간 저녁을 못 먹어서요. 먹으면서 좀 해도 되나요? 밥을 못 먹었어요, 아직까지도. 좀 먹으면서 할게요. 봐주시겠죠? 네, 월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방송하면서 뭐 먹는다고 혼내지 않으실 거죠? 일요일에도 일하다 가고 밥을 못 먹었는데 한 번만 봐주실 거죠? 믿고 먹으면서 좀 해도 될까요? 너무 배고파갖고. 자, 어쨌든 아무 답변이 없으시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그 SBI 이제 분기 보고서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계속 있었죠. 미국 이제 하원 쪽에서, 콩그레스 거기에서 이제 XRP 리플도 청문회관에 언급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설명드리느라 다른 소식들, 다른 일반적인 소식들 설명 못 드렸는데, 그거를 좀 살펴볼 거고요. 다리님 어서오세요, 워라. 그리고 더불어서 그 빗소 인터뷰하면서 이제 OD의 사용 볼륨이나 이런 것도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양해해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자, 빠르게 가볼게요. 자, 일단은 그 어제 SBI 보고서 설명드릴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삼성페이랑 비슷하게, 근데 완전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은데, 일본의 이 페이페이라는 결제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 어제 분석 보고서, SBI 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기존 인프라가 아니라 이제 중간에 머니탭을 통해서 연결하는 거. 어제가 아니죠. 1월 30일이니까 이틀 됐죠, 이제. 이틀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저렴하게 이제 은행들도 그렇고, 이 페이페이 플랫폼 사용자들이 충전할 때, 그리고 이걸 충전을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들, 두 곳이 둘 다 로우 코스트, 기존보다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너도 쓰고 은행도 쓰자. 이런 식으로 그런 장점을 부각해서 하겠다고 했죠. 그 내용은 이제 일본 기사에 나온 거 이제 혜연비님이 잘 정리를 해주신 거고요. 이거는 어제 설명드렸던 부분과 좀 일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별도로 막 디테일하게 보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볼 내용이 바로 요거거든요. 이 양반 약간 잠을 못 잤나봐요. 눈 주변이 좀 검은데 약간 이렇게 시커멓죠, 눈 주변? 시커먼데 잠을 못 잔 건지 아니면 다크서클이 심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최근에 그 빗소 CEO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양반이 빗소 CEO인데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인터뷰한 곳이 되게 의외입니다. 상당히 의외인 곳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디냐면은 메살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최근에 이제 리플과 XRP 관심 갖는 분들은 메살이 뭐 하는 데지? 이렇게 약간 뭐 하는 곳일까 하면서 물음표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기 이더리움 재단 쪽 조셉 루빈이랑 컨센시스 뭐 이런 데랑 좀 약간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의 매체 같은 곳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일종의 회사긴 한데 되게 약간 정체성이 이상해요. 무슨 암호화폐 사업도 하는 동시에 언론 역할 같은 것도 하고 약간 정체성이 모호한 곳이거든요. 메살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이언 세이키라고, 욕 아니에요. 라이언 새끼 뭐 이런 거 아니고 라이언 세이키스라고 이런 양반이 존재하는데, 이 친구가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냐면요, 그 리플사가 XRP를 팔아다가 다른데 뭔가 우리한테 속이고 쓰는 데가 있다. 그런 의혹도 제기하고, 그 다음에 리플사의 그 회계장부가 투명하지 않다. 이런 각종 의혹들을 항상 제기하면서 리플사를 공격했던 곳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런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사실 그런 비판적인 관점에서도 감시를 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충분히 못할 소리를 한 건 아닌데, 다만 이제 근거로 삼은 것들이 상당히 객관성이 없는 근거를 토대로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까였던 곳인데, 이번에 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 빗소를 인터뷰했어요.
빗소 인터뷰하면서 역시나 얘기의 핵심은 여기로 갔습니다. XRP 쪽으로. 예. 사실 빗소가 궁금해서 한 게 아니라 요게 포커스예요. XRP가. 예, 본인 그리고 인터뷰하면서 백그라운드 얘기를 합니다. 히스토리 얘기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자, 첫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XRP 까가 아니야. 리플과 XRP 까가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나 절대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 근거 그리고 본인의 변을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하면서 변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일반적인 얘기죠. 뭐냐면은 이제 리플산 XRP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무조건 칭송할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혹이 있을 만한 거는 충분히 얘기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낸 데에서 이제 본인의 왜 그렇게 얘기를 꺼냈는지 이제 변명을 해요. 근데 사실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듣기에 뭔가 합리적인 변명으로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늘어놓으면서 결국에 자기는 XRP와 리플을 미워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달라 라고 변명을 하면서 이 인터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앞부분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정작 중요한 거는 이 빗소 CEO에서 입에서 나오는 내용이 중요할 텐데요. 이제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나옵니다. OD의 사용 그 플로어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암호화폐 거래소 A라는 XRP 바꾸고 XRP 레저 거치고요. 이동하겠죠. B라는 송금 목적지 국가 거기 있는 거래소 가갖고 XRP를 법정화폐로 스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 받을 사람이 돈을 받게 되는 형태인데 이거 우리 이미 아는 얘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 우리한테 좀 중요한 거는 그리고 뭐 2, 3번 막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빗소 관점에서도 얘기해요. 뭐 이미 밝혀졌던 내용인데 2020년까지 그냥 우리 상기 차원에서 얘기할게요. 2020년 말까지 멕시코로 들어오는 송금 20%까지 본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ODL로 20%까지 점유율 끌어올려 보겠다. 이번 연말까지 그 얘기를 했고요. 뭐 기타 등등 얘기했는데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만 우리가 같이 볼게요. 뭐냐면은 두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브라질과 그냥 한글로 쓸게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언급이 됐어요. 곧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번이 OD의 실제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사용 데이터.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어딨냐 이 사람 원래 원글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프로 리서치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리서치가 아니라 그냥 똥글을 자꾸 올리는데. 자, 라이언 세이키 새끼가 올린 글 어디 갔냐? 빗소. 이 인간도 트위터 엄청 하나 보네요. 왜 이렇게 많이 해? 빗소 글 어디 갔어? 잠깐만 찾을게요. 여기 있다. 이거 아니네. 여기 있다.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요 글입니다. 뭐 길게 막 적었는데 요 글이에요. 자, 보시면은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그 규모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5대 사용량을 공개를 합니다. 여기 있다. 요거다, 여기 있다. 자, 여기입니다. 이 부분을 보실게요. 이 부분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 한 거. 자, 5대 실제 사용량 데이터를 공개를 했어요. 보시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밑줄도 쳐볼게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일단 사용 주체 머니그램이 사용한 양입니다. 근데 머니그램 말고도 사용하는 데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머니그램이 거의 대부분의 파일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사용량에 있어서 다른 데 되게 조금씩 쓰니까 그 점을 착안하면서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12월 마지막 주예요. 여기 더 있죠. In the final week. 마지막 주. 언제? December. 작년
그러니까 2019년 마지막 한 주 동안에 마지막 주 7일 동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모니그램이 이제 비소통해서 ODL로 쓴 게 얼마라고요? 예, 1,800만 달러 된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1,800만 달러. 일주일이니까 7로 나누면 대충 얼마 나오나요, 여러분들? 2, 4 4니까 5, 7 257 정도 나오네요, 하루당. 예. 257만이거든요. 그러면은 달러 단위니까 대충 1000은 그냥 곱해서 생각할까요, 그냥? 예. 한 하루에 10 잠깐만요. 맞죠? 제가 잘못 계산한 거 아니죠? 예, 12억? 예, 모니그램이 이제 비소 통해서 하루에 처리된 게 작년 12월 기준으로 한 12억. 아니 12억이래. 왜 12억이야? 아니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1000만억? 예. 한 30억 가까이 되죠. 30억 가까이 하루당. 그죠? 잘못 계산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 맞죠? 맞죠? 잠깐만. 자꾸 잘못 계산한 거 같지? 잠깐만요. 왜 자꾸 잘못 계산한 것 같아. 257 곱하기 한 환율이 1100 한 60원 된다고 치고 거의 30억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게 만다니까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30억 하루에 한 30억 그 정도. 박힌다님 월화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빗소 CEO 입을 통해서 지금 밝혀진 거는 일단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모니그램이 비소에서 쓴 게 하루당 한 30억 처리했다는 거예요. 하루당. 그리고 주당 한 15%에서 20%씩 성장을 해왔다고 합니다. 진짜 빠른 성장세죠. 이거 좀 약간 이 수치를 검증했을 때 진짜 이만큼 성장했을지 약간 의문 드는데 어쨌든 주당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니그램이 비수에서 쓴 게 오델로 쓴 게 하루당 30억 정도. 단위는 원입니다. 달러가 아니라. 자, 그렇고요. 규모가 실제적으로 밝혀졌다는 거. 그러니까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작년 12월보다 현재가 더 늘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30억은 무조건 넘을 테고 하루당 한 40억? 추정컨대 모니그램이 현재 비수 통해서 하루에 처리하는 게 오델로 처리하는 게 한 40억 원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랑 브라질 언급을 했어요. 브라질 언급. 아까 말씀드린 것도 여기 나와있죠. 2020년 말까지 미국에서 멕시코로 들어온 레미턴스 20%를 다 처리할 거다. 시장점이 이 정도 가져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했고 어디 보자. 여기에는 안 나있나? 브라질 얘기 왜 안 나있죠? 여기 코멘트에는 안 적었네요. 다시 제 거 돌아가서 봐야겠네. 자, 실제 동영상 인터뷰에는 나왔어요. 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멕시코 전역에서 지금 사용이 가능한 상태고, 자, We Just Launch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르헨티나 베타 버전 이미 출시를 했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비소 스테이터스라고 그 거래소의 상태를 표기해주는 웹페이지 보면은 그때 멕시코 페소 말고도 아르헨티나 페소가 아래 추가로 있었잖아요. 입금 상태나 이런 게. 근데 역시나 그 단서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었는데 공식으로 컨펌이 됐죠. 아르헨티나는 이미 베타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베타 버전.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거 이제 브라질도 준비 중이라는 거죠. 적혀있죠. 이제 브라질도 곧 시작할 거라고 돼 있죠. 아르헨티나는 이제 리프사가 OD에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지금 베타 들어간 게 OD가 엮여있는지에 대해서 미지수예요. 왜냐면 아르헨티나 언급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브라질은 얘기가 다르죠. 브라질은 리프사가 계속해서 약간 이 급으로 언급을 했죠. 더 넥스트. 여기 수식어 하나 더 붙여야겠네. 이 급으로 얘기했죠. The very next 급으로 얘기했죠. 바로 그 다음으로 오픈될 ODL 구간이 바로 브라질이다.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곧 이제 브라질 시작을 한다 했는데 아마도 이거는 ODL과 상당히 관련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리프사가 지금 비소와 관계를 굉장히 끈끈하게 가져가고 있죠. 비소에 실제로 투자까지도 했죠.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리프사가 직접 투자한 거는 비소가 처음 아닐까 싶어요.
직접 투자까지 한 거래소이기 때문에 여러 정황상 브라질에 만약에 빗소가 그쪽에도 진출한다면 이 거래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제 브라질을 곧 오픈을 한다, 이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빗소 인터뷰 관련해서는 2개 정도, 실제 ODL 사용 통계 데이터도 공식 컨펌된 데이터 공개됐고,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이미 베타 서비스 이미 출시했고, 그리고 브라질은 곧 시작, 이 상태라는 거. 자, 그리고 주말 동안에 있었던 겁니다. 다른 소식들도 간단하게 쭉 볼게요. 스위스에 있는 이제 발모라는 곳에서 이제 XRP를 취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고, 크립토 커런시, 그러니까 암호화폐 취급하는 곳이래요. 거래소래요. XRP도 취급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겁니다. 지금 바이낸스하고 일본에 있는 빅뱅 사이에 마치 ODL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있다, 체크가 돼서 실제로 바이낸스 US랑 역시 일본에 있는 비트뱅크, 얘네 2개가 ODL 거래소 추가된 거 아니냐 막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확인된 거,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테니토시나 다른 몇몇 사람들과 얘기해봤는데 재정거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은 ODL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재정거래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결론은 한마디로 ODL이 아니라 재정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죠. 질문이 나와갖고. 자, 그리고 스프링 이제 개발자 관련된 포럼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역시나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가 이 XRP 생태계를 발전시켜줄 이제 회사 발굴하고 투자하고 또는 이제 더 나가서 합병하기도 하는데, 인수합병하기도 하죠.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개발자들을 위한 툴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서 개발자들이 조금 더 접근성 용이하게,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해서 이제 XRP 관련된 제품들, 솔루션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생태계, 개발자 생태계도 이끌어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거를 한 거예요. 개발자 포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페더럴 뱅크, 저희 인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얘네도 이제 공개를 하잖아요, 주주들한테. 그래서 여기 인베스터 프리젠테이션 IR 자료죠. 작년 4분기 건데 이제 여기 돼 있네요. 작년 4분기 거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리프사 전략적인 파트너 단계에 돌입한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뭐 이 제품 쓰거나 또는 뭐 우리가 아직 공개되지 않는 또 다른 뭔가 파트너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뭔지 모르겠어요, 파트너 내용. 근데 뭐 일단은 리플렛 멤버 기본적으로 관련된 내용이겠죠. 리플렛 멤버가 되는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어떤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겠죠. 모니그램이 그랬듯이. 자, 그런 상태고요. 자, 그리고 본다이라고 이 월드뱅크에서 하는 프로젝트성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더리움 베이스라고.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그 퍼블릭 블록체인 말고 이더리움 오픈소스 가져다가 커스터마이징한 버전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만들고 그 프로젝트 본다이라고 불러서 실제 여기서 채권 발행해갖고 사용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 호주, 호주에다가 이거 했죠. 그리고 또 어딨지? 또 다른 나라 언급돼 있나요? 어쨌든 가장 최근 호주고, 뭐 이런 로드맵 일정들이 나와있죠. 시기하고 내용들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처음에 이 작업을 하기에 17년 8월에 리프사랑 IBM, 모건스탠리, 그리고 R3, CBA, 이거 회사 이름 뭐죠 이거? DH라고 돼 있네.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과 파트너를 맺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근데 뭐 이거를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보실 때 리프사가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중앙은행이라던가 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월드뱅크의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얘네들한테 XRP 레저를 써라 또는 XRP 직접 써라, 이런 식으로 접근 안 한다는 거 매번 말씀드렸죠. IRP입니다. 노리는 건 항상 그거예요. IRP. 요걸로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자연스럽게 XRP를 쓰게 될 겁니다. 약간 이런 접근 방식이에요. 자, 그거고
사우디아라비아. 예, 이거 본인들 이제 라이센스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송금 라이센스. 특히 이제 여기 써있지만 넌뱅크에 넌뱅크. 은행 말고 은행이 아닌 애들. 예, 딱 떠올리시면은 딱 생각나는 거죠? 핀테크 업체들. 예, 핀테크 업체들이 이제 송금 같은 거 할 때 라이센스 받고 허가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 제도를 활성화했습니다. 그걸 발표한 거고요. 이건 어제 SBI 보고서 말씀드릴 때 나왔던 내용이고요. 저도 리트윗 해놨으니까 혜연비님이 잘 정리하신 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 다 했던 내용이고요. SBI는 이건 뭐 특별히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것도 패스해도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특별히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본 중앙은행에서 CBDC 관련된 거 이제 우리나라랑 똑같아진 것 같아요. 입장이 처음에는 뭐 약간 미지근하게 발언을 하거나 또는 생각 없는 것처럼 이제 츤데레처럼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그렇고 일본 중앙은행도 CBDC 발행할 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비소 인터뷰, 요거 라이언 세이키 마찬가지고요. 자, 요게 이제 최근에 인사이트로 리프사가 올릴 거거든요. 이 시장에 대해서 XRP 유틸리티, XRP 활용하는 사용하는 거에 대한 시장이 안정화된 그 시그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일단은 제목 뽑은 거부터 보면은 약간 리프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글의 스타트를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이 문우신 미 재무장관 있잖아요. 아니 국무장관 보면은 이 얘기를 했죠.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했을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활용하면은 혜택이 있다. 비용을 낮춰주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고객들 그리고 기업들한테 이득이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뒤따라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 회사들을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하는 회사들을 지원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용구를 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 변화도 정부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적이라는 걸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건 OD의 실제적인 사용 얘기고요. 실제적인 이런 유스케이스의 사용이 더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고, 여기가 파생상품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어디 보자. 여기 있죠. 파생상품 얘기하는 거. 여기 파생상품. 이 바이낸스에서 이제 기간 제한 없는 뭐 보통 선물 거래라고 하면은 뭐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막 끊어서 또는 뭐 3개월 단위로 끊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무제한, 기간에 제한 없이 포지션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런 75배까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75배 레버리지 가능하죠. XRP랑 테더였나요? 달러가 아니라 테더였던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이게 달러였는지 테더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이거 이제 파생상품 출시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예를 들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런 파생상품이 있어야 실제로 이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X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직접 홀드하는 거, 직접 보유해서 활용하는 거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보통 해지 막 하면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해징, 리스크 회피 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위험 회피 수단 또는 위험 관리라고 할까요? 가격 변하더라도 본인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이거를 본인들이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해징입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 선물 외환이라던가 뭐 선물 옵션 갖가지 뭐 파생 상품들 이런 거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단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메서드 옵션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이 글에서 리프사가 지금 보면은 내용도 내용인데 지금 약간 이런 느낌 들어요. 지금 이 글의 약간 기조나 태도 이런 거는 약간 이 느낌이거든요. 보면은 보세요. 이게 X축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축이라고 보고 Y축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적용? 우리가 흔히 어덥션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면은
자 보세요. 원래는 초기에 신기술이 적용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이렇게 빌빌대거든요. 빌빌대다가 이렇게 변곡점이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실제로 시장에 활용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제곱의 포물선 그래프처럼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리프사 한 이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지근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매스 어덥션으로 가는 그 전에 있는 것 같다. 그 사인이 온 것 같다. 그 증거로서 아까 같이 바이낸스 파생 상품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대 사용량 증가,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약간 이런 기조로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단계로 지금 요 단계 있죠. 이 부분 열로 이제 가려고 한다. 이런 기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프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렇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글이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거죠. 다 설명드렸네요.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다른 거 설명 안 드렸던 건 다 설명드린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그동안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을 집중해서 설명하느라 빼먹었던 소식들을 핵심만 간단하게 쪽쪽쪽 찝어갖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잠깐만 쉬었다가 1분 뒤에 Q&A 시간 가지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나 또는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것들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